저는 이 비전,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 그 목표가 있는데 저는 그걸 V4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PC를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V3 백신 개발자였다면 이제는 위기의 서울을 구할 이런 목표, 4가지 목표를 현실화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게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지식 자본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융합 경제 서울을 만들겠다. 또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코스모폴리탄 서울, 또한 공유가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자본 도시 서울입니다. 지식자본이 이제 모이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할 때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공간들 중에서 이런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곳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서로 어우러져 있어야만 그것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성공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은 거기에 상징적인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글로벌 회사도 좋고 국내 첨단 회사도 좋고요. 상징적인 그런 기업, 그걸 이제 앵커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 하면 어느 기업이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창업 보육센터도 있고, 그리고 이 창업을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억셀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실리콘밸리의 그 Y 컴비네이터 같은 데가 굉장히 대표적인 억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거, 교통, 문화까지도 그 내부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된 그 지식 자본이 집적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뭐 기업들만 존재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교통이나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그게 제대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꼭 필요한 것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식 자본도시 서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그런 공약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모폴리탄 서울입니다. 서울은 지금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선망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뭐 한류라고 해서 K-팝도 있습니다만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K-푸드 열풍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한국 음식을 먹는 걸 이 사람들이 영어 표현으로 힙하다, 굉장히 좀 멋있고 앞서가는 사람들, 상징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체험하고 그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도시, 그게 이제 코스모폴리탄 도시가 되는 그런 길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만 외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시 간 외교도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5년 정도를 거기서 공부하고 살았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발전된 도시의 모습들, 그리고 인적인 네트워크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국제 교류들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는 G20 같이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들 20개국이 모여서 하는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G40 같은 형태로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그런 도시 40개 시장들이 모이는 회의체, 협의체,
이런 것들도 저는 서울이 주도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다양성을 포용하는 도시의 또 상징이기도 한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은 융합경제 서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분이 안 돼 있죠. 전부 다 하나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과, 이과 나누고 문화 나누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화학, 물리, 뭐 수학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은 세상은 하나인 거죠. 사람이 우리 편의에 의해서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구분을 없애는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융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어떤 한 분야, 뭐 화학, 물리 이런 쪽에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창조적인 활동들,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점차 줄어듭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다 할 만한 건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활동들이나 창조들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경계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눴던 분야와 분야 사이의 경계,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도 정치하기 바로 직전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대학 원장으로서 이제 그 일들을 했던 이유가 그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융합 쪽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산업 간의 융합이라든지 또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도 서로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간의 융합, 그리고 또 문화와 산업도 융합, 이런 것들을 만들면 정말 경제적으로도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그런 분야이겠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목표가 공유가치 서울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사실 거의 20년도 전에 V3 만들고 안랩을 창업하고 경영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때 제가 주장하고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공익이라는 것과 또 이윤 추구, 이건 서로 상반된 게 아니다. 이건 둘 다 양립할 수 있다. 둘 다 추구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 그게 제가 V3 만들어서 일반에게는 무료로 배포하고, 그리고 또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저희들 일한 대가를 인정받아서 그것으로 다시 공익적인 그 V3 무료 배포 재원을 만들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지원도 없이 계속 공익적인 일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제 그 정신에서였는데요. 그게 이제 그 뭐 CSR이라는 개념을 거쳐서 이제는 CSV라는 개념도 나왔습니다. 저 Creating Shared Value가 CSV인데요. 그게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제 주창한 개념입니다. 즉 경제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이익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게 CSV 개념이거든요. 저는 서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그냥 하나하나의 경제 주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제 주체가 잘 되면서 동시에 그 경제 주체가 살고 있는 전체 사회, 서울이라는 도시도 함께 잘 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공유가치 서울입니다.